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연구소. 최첨단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곳이지만 사랑은 연구 대상이 아니었다. 그리고 보안이 생명인 이곳에서 몰래 연애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하지만 위험한 일일수록 더 짜릿한 법. 하준과 수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AI 연구소 직원들이 가장 자주 하는 농담이었다. 여기 직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연구실에 갇혀 사는 경우가 허다했기에 사내 연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들 했다. 이곳에서 연애하는 사람 있으면 과학적 기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동료들이 늘 그렇게 말했지만 그 기적이 지금 하준과 수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준은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였다. 수진은 데이터 분석팀 소속 연구원. 처음엔 단순한 협업 관계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우연히 회의 중 눈이 마주쳤고, 그 다음엔 서로 같은 카페에서 마주쳤고, 그러다 결국 퇴근 후 술 한 잔을 함께 하게 됐다. 그날이었다. 수진 씨는 원래 이렇게 귀여웠어. 하준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슬며시 웃었다. 갑자기 왜 그래요? 하준 씨. 수진은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구소에서 은밀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회의실 아니면 창고. 하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저번에 창고에서 하다가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수진이 그의 팔을 쿡 찔렀다. 그래서 더 스릴 있지 않았어. 이들은 매일 비밀스럽게 사내 연애를 이어갔다. 어느 날은 연구소 휴게실에서, 어느 날은 전산실에서, 어느 날은 데이터 서버실에서. 하준은 항상 말했다. 연구소에서는 연애하는 것도 연구처럼 전략적으로 해야 해. 어떻게?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철저히 보안 유지. 하지만 그들은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 연구소 보안팀은 모든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공지했다. 연구소 내부는 보안이 중요한 곳이므로 모든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감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준과 수지는 그 공지를 흘려들었다. 이 연구소는 워낙 넓잖아. 게다가 보안팀도 바쁠 거고 일일이 다 체크하겠어. 그리고 CCTV 있는 곳에서 대놓고 만나진 않으니까 괜찮아. 그들은 이렇게 안심했다. 그러나 연구소의 보안팀은 달랐다. 보안 시스템은 AI가 자체적으로 위험 요소를 감지하여 기록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AI의 기록 속에 남아가고 있었다. 사내 연애를 들키는 가장 흔한 이유는 뭘까? 카페에서 몰래 손잡는 장면이 동료에게 들키거나, 이메일을 잘못 보내거나, 회사에서 지나치게 티를 내거나. 하지만 하준과 수지는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들키게 된다. 그들은 몰래 연구소 내부에서 데이트를 즐기다가 중요한 공간에서 사랑을 나누는 실수를 하게 된다. 그 공간이 어디였느냐고. 바로 연구소의 전산실이었다. 수진이 말했다. 전산실은 사람도 거의 안 오고 조용하고 아무도 없고 최적이야. 하준도 동의했다. 게다가 시끄럽지도 않으니까 의심할 수도 없겠지.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다. 바로 전산실에는 특수보안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AI에 의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른 채 연구소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흔적이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이들의 연애는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발각될까? 위험한 연애는 더욱 짜릿하지만 그만큼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연구소의 심장부, 전산실. 이곳은 연구소 내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다.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이곳에는 연구소의 핵심 서버와 AI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준과 수진에게 전산실은 그저 완벽한 은신처일 뿐이었다. 수진이 문을 확인하며 물었다. 당연하지. 전산실은 워낙 민감한 곳이라 직원들도 자주 안 들어와. 하준이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하지만 하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다. 걱정 마. 여긴 연구소에서도 가장 고립된 공간이야. 아무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신경 쓰지 않아. 수지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도 너랑 이렇게 있는 게 싫진 않네. 하주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속삭였다. 그러니까 내가 연구소 최고의 전략가라고 했잖아? 전산실은 연구소에서도 접근이 어려운 장소였다. 출입할 때마다 보안 키카드가 필요하고 일반 직원들은 용무가 없으면 들어오지 않는 곳. 그래서 두 사람은 이곳이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수진이 묻자 하준이 능청스럽게 웃었다. 비밀스러운 관계에선 장소 선정이 가장 중요하지. 그런 연구 결과라도 있어. 하버드 비밀연의 연구소 논문에서 발표한 바 있지. 수지는 한심하다는 듯이 웃었지만 사실 하준의 자신감이 그녀를 더 설레게 했다. 진짜 너랑 있으면 나까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둘 다야. 하지만 이들은 몰랐다. 이 공간에도 감시의 눈이 있다는 것을. 연구소의 모든 직원들은 연구소 내 어디든 CCTV가 있을 수 있다는 보안 공지를 수없이 들었다. 하지만 하준과 수지는 전산실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했다. 서버와 장비들이 이렇게 많은데 CCTV를 달아둘 공간이 있을까? 하준이 말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서버도 엄청 민감한 정보라 보안 담당자들도 쉽게 손 못 대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완전히 자유야.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전산실은 연구소에서 가장 보안이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일반 CCTV가 아닌 특수 보안 AI 감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곳의 카메라는 일반적인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특정 패턴을 감지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보안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즉,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을 하면 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AI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 AI는 지금 하준과 수진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러니까 말이야. 수진이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찰칵. 둘은 순간 얼어붙었다. 누구야? 하준이 반사적으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수진이 조심스레 문을 살폈다. 아무도 없는데. 그럼 그냥 착각인가? 하준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진짜 조심해야겠다.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우리가 들키면 진짜 끝장나는 거 알지? 수진도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생각해도 연구소에서 들키면 끝이지. 그렇게 둘은 다시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순간 AI 보안 시스템은 이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연구소 보안팀은 일주일에 한 번 AI가 수집한 보안 데이터를 검토하는 일정이 있었다. 그리고 곧 보안팀은 이 두 사람이 전산실에서 한 모든 행동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준과 수지는 여전히 완벽한 비밀이라고 믿으며 몰래 연구소 생활을 이어갔다.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이제 여긴 안 돼. 하준은 낮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그의 손은 이미 수진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출입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아니, 잊고 싶었다. 지금 두 사람이 있는 곳은 회사에서도 극히 일부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중요 정보 저장소였다. 전자도어가 닫히면서 공간이 완전히 밀폐되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거대한 서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차갑게 돌아가는 냉각팬의 소음이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섞였다. 이곳은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알면서도 하준은 수진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경고했다. 하지만 감정이 이성을 집어삼켰다. 수진은 그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 계속 이 순간을 기다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하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올라갔다. 수지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에 천천히 몸을 맡겼다. 처음이 아니었다. 전산실에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전산실 문이 닫히던 순간부터 회의실에서 몰래 스친 손끝까지 서로를 원하면서도 애써 외면하던 날들이 쌓여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순간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하주는 수진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다. 정말 멈추고 싶어. 그의 물음에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문득 경고등이 깜빡였다. 누군가 이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다. 하주는 숨을 들이마시며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진을 놓을 수 없었다. AI 연구소의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고? 하주는 커피를 마시려다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연구소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일 리 없었다. 사무실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고 연구소 내부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살벌했다. 연구소의 보안 경고 시스템이 작동한 지 12시간째. 이곳은 원래 국가 기밀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는 곳이었다. 급비 AI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뉴스가 터지자마자 연구소 전역이 봉쇄되었다. 입구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연구원들의 출입을 철저히 관리했고 일부 직원들은 이미 개별 조사를 받고 있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된 대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하주는 연구원들의 불안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린 것이다. 하주는 차분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전산실뿐만 아니라 정보 저장소까지 검토한다고? 만약 CCTV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된다면? 그는 순간적으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수진과 함께했던 금지된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들에게 기밀 유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왜 하필 그 장소에서? 왜 하필 그날?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 사건의 주요 용의자는 내부 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안팀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따라서 연구소 내 모든 출입 기록 및 CCTV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분석 결과가 나왔고 수상한 움직임이 몇 건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모니터에 띄워진 CCTV 기록 속에 한 장면이 보였다. 전산실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장면, 그리고 중요 정보 저장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 하주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이제 끝이야. 수진 역시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회의실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하준을 따로 불렀다. 어떻게 우리 CCTV에 찍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우리가 한 건 그냥.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다. 그들은 단순한 사내 연애일 뿐이었고 기밀 유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회사가 그들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리 없었다. 하주는 고민했다. 솔직하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숨길 것인가. 만약 이 관계가 탄로난다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까?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 역시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연구소 방송이 흘러나왔다. 보안팀에서 개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직원들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단이 발표되었다. 하준 대리, 수진 연구원, 즉시 보안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이 힘겹게 물었다. 하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우린 기밀 유출과 상관없다. 하지만 회사가 그렇게 믿어줄까?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하준 대리, 수진 연구원,
지금 바로 보안실로 오십시오. 사내 방송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하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수지는 옆에서 숨을 삼키며 그의 소매를 잡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린 끝난 걸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복도를 따라 보안실로 걸어갔다. 모든 시선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보안실 문이 열리자마자 강한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방 안에는 보안팀장과 내부 감찰팀원, 그리고 연구소 법무팀 담당자가 앉아 있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보안팀장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기밀 구역에 출입했습니까?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우린 단순한 사내 연애였을 뿐이야. 그런데 정말 모든 걸 잃게 되는 걸까? 하준은 짧게 눈을 감았다. 정말 기밀 유출과 무관하다고 말하면 믿어줄까? 하지만 CCTV 기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우린 아무리 봐도 유력한 용의자였다. 보안팀장은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화면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전산실에 함께 있었던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자 그들이 정보 저장소에서 함께 있던 순간이 포착되었다. 수진이 숨을 멈췄다. 하준도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안팀장은 다시 물었다. 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습니까? 하준은 목이 바짝 타들어갔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회사의 오해를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까? 그 순간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냥 사적인 이유였습니다. 회의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보안팀장이 눈을 좁히며 말했다. 사적인 이유? 당신들 농담하는 겁니까? 지금 AI 연구소의 핵심 기술이 유출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기밀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는 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 순간 그들은 회사가 이미 그들을 기밀 유출의 주범으로 의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보안팀장은 간단한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두 사람이 용의 선상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연구소에서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 수진이 숨을 삼켰다. 하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정직, 우리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 그들은 단순한 연애를 했을 뿐인데 회사는 그들을 기밀 유출자로 몰고 있었다. 지금 해고라고요? 하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눈앞에 앉아있는 연구소 인사팀장은 표정을 단단히 굳힌 채 차갑게 말했다. 보안 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두 분은 연구소 기밀 유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구역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안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두 분은 연구소에서 해고됩니다. 연구소 인사팀 사무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책상 위에는 그들의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책상 뒤편의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준은 최악의 경우 정직 처분이 길어지는 정도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있었다. 수지는 옆에서 손을 꼭 쥐었다. 이건 너무 가혹해. 우린 그저 사랑을 나눴을 뿐이야. 하준은 억울했다. 물론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보안 구역에서 만난 것이 문제였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내 연애가 아니라 보안 문제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린 단순한 연애를 한 거예요. 기밀을 유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고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인사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은 엄격합니다. 이번 사건이 연구소 이미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커서 더 이상 두 분을 회사에 둘 수가 없습니다. 기밀 유출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해고되면 보안이 유지될 거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어쩌면 희생양이 필요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그들은 해고 통지서를 받고 사무실을 나섰다. 연구소 복도를 걷는 동안 수많은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다. 쟤네가 그 두 사람이야?
기밀 유출을 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그냥 걸린 거 아니야? 보안구역에서 몰래 만나기만 했다고 해고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곳저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 나서서 두 사람을 변호해 주지는 않았다. 이제 그들은 연구소에서 완전히 배척된 존재였다. 하주는 정문을 향해 걸으며 눈을 감았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내 커리어는 이렇게 끝나버린 걸까?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걸었다. 그녀 역시 이제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듯했다. 수지는 떠나기 전 연구소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곳은 그녀의 꿈이었던 곳이었다.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고 이 연구소에 들어온 순간부터 인생을 바쳤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연구했고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망쳐버렸다. 우린 단순히 사랑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사랑이 그녀의 모든 걸 앗아갔다. 연구소 앞에서 하주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난 잘 모르겠어. 우린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우리가 뭘 해도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들은 해고당했지만 기밀 유출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다. 그렇다면 진짜 기밀을 유출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면 그들이 이렇게 쉽게 연구소를 떠날 수 있도록 놔둘까? 그 순간 하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는 알 수 없음. 그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들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또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하주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그들은 연구소에서 쫓겨났지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하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며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줄 알아. 그럼 내 잘못이라는 거야? 이제 막 연구소를 떠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할 순간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있었다. 연구소를 나온 후 두 사람은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다. 하지만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다. 책임을 전가하는 적에 가까웠다.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는 거야? 우린 그냥 사랑을 했을 뿐이야. 내가 날 사랑했던 것도 후회해. 하주는 숨을 들이마셨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이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린 이 지경까진 되지 않았겠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 건 사실이잖아. 그의 말에 수지는 손끝을 떨었다. 망가졌다고? 우리 그렇게밖에 정의할 수 없는 거야?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생각해. 이 관계는 애초에 잘못된 거였어.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사랑이 아닌 분노와 후회가 남아버린 관계라면 끝을 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연구소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야. 너랑 엮이지만 않았어도 내 커리어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겠지. 하주는 말끝을 흐렸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면서도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다.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 내 인생에서 난 없던 사람처럼 살아줄게. 그녀는 그 말과 함께 카페를 나갔다. 하주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처음엔 사랑이었다. 처음엔 서로를 갈망했다. 하지만 이제 서로를 가장 후회하고 있었다. 전산실에서 연구소 복도에서 몰래 스쳐가던 손길. 그 작은 순간들이 이토록 큰 파멸을 불러올 줄은 몰랐다.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주는 깊은 허탈감을 느꼈다. 결국 우린 이렇게 끝나는 거야. 카페에서 나간 수지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하주는 멍하니 그녀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겠지. 그렇게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섰다. 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관계가,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무언가 이상하다. 연구소 보안팀의 팀장 이태석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몇 주 전 연구소에서 발생한 AI 기밀 유출 사건은 2명의 직원 해고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기밀 유출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았다. 기밀이 유출된 경로가 또 다시 활성화됐다. 그렇다면 해고된 하준과 수진은 애초에 범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보안실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모니터가 연구소 내부의 보안 로그와 CCTV 화면을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팀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태석은 다시 한번 접근 로그를 검토했다. 이상하군. 두 사람이 해고된 이후에도 같은 서버에서 누군가가 기밀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팀장님, 이 로그 좀 보세요. 한 직원이 다급하게 태석을 불렀다. 그가 가리킨 화면에는 기밀 파일이 특정 직원의 계정에서 지속적으로 접근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고위 연구원 씨. 태석은 모니터에 나타난 이름을 보고 눈을 좁혔다. 이 연구원은 회사에서도 고위 간부급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접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다.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두 사람의 불륜 사건은 단순한 연막이었어. 연구소 내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하준과 수진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사내 연애 사건을 확대 해석하고 보안 규정을 이용해 조작한 것이다. 하준과 수진이 기밀 구역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이용해 그들에게 모든 의혹을 덮어 씌웠다. 그리고 그들이 해고되자마자 진짜 범인은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 정보를 빼돌릴 수 있게 되었다. 완벽한 덫이었군. 태석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고위 연구원이 정보를 빼돌리는 이유와 그의 배우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모니터가 붉게 전멸하며 경고음을 내뿜었다. 경고, 기밀 파일 접근 감지.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연구소의 서버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있었다. 바로 지금. 태석은 팀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지금 당장 내부망을 차단해. 해당 연구원의 위치를 추적해. 모니터에는 고위 연구원 씨가 연구소 내 특정 구역에서 서버에 접근 중인 장면이 떠올랐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몇 초 후 네트워크가 차단되면서 모든 작업이 멈췄다. 연구소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이제 당신의 정체가 드러났어. 연구소 경비팀이 곧바로 해당 연구원을 체포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당신이 해온 짓은 다 기록에 남아있어. 태석이 말하자 연구원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해. 이미 필요한 정보는 넘기곳에 다 넘어갔을지도 모르지. 그의 말에 태석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 모든 오해로 인해 희생된 두 사람. 하준과 수진의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망가진 뒤였다. 오랜만이네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하준은 들고 있던 커피를 멈칫하며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곳에는 수진이 서 있었다. 하준이 앉아있던 곳은 한적한 골목 안에 자리 잡은 조용한 카페였다. 그는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책을 읽으려 했지만 그 순간 과거와 연결된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지만 그보다 더 짙게 감도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었다. 수진은 오랜만에 마주한 하준을 바라보며 씁쓸함과 그리움이 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연구소에서 해고된 후 하준은 한 중소 IT 회사의 보안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다. 이전 연구소만큼의 명성과 환경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며 연구소에서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다. 그러나 수진과의 기억만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고 동시에 가장 아프게 등을 돌린 사람이기도 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한 대학 연구실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연구소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후 다시 취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준과 엮였던 일만 없었더라면
내 커리어는 지금쯤 더 나아졌을까? 아니면 그냥 운명이 이렇게 된 걸까? 그녀는 종종 그를 떠올렸다. 하지만 한 번도 먼저 연락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일해요? 수진이 먼저 말을 건넸다. 하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처 회사에서 일해. 넌? 나도 가까운 곳에서 연구하고 있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사건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날 연구소에서 쫓겨났던 순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돌아섰던 마지막 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잘 지내? 하준이 조용히 물었다. 수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럭저럭. 너는? 나도 그냥 그렇게. 두 사람은 짧은 말을 주고받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하주는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시간 있으면 잠깐 앉을래? 수지는 망설였지만 결국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다시 마주보며 앉았지만 그때처럼 설레지도 편하지도 않았다. 서로를 원망했던 날들이 너무도 선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이 어색하지만은 않았다. 다시 만날 줄 몰랐어.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게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 뭐, 인연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 하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이상해.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과거의 감정은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지워낼 수는 없었다. 지금이라면 우린 서로를 다시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지 이제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었다. 수지는 핸드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연구소 전 직원들에게 보낸 공식 이메일. 그 안에는 기밀 유출의 진범이 연구소의 고위 연구원이었으며 하준과 수지는 단순한 희생양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국 우리 잘못이 아니었어.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준 역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우리가 잘못이 아니면 뭐해? 이미 해고당했고 다 잃었는데.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들은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였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하준과 수진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면 뭐가 달라지는데. 하준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사과라도 할 것 같아. 우리 다시 복직이라도 시켜줄까? 수진도 차가운 현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복직은커녕 그냥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넘어가겠지.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세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수진이 낮게 말했다. 진짜 복수는 뭘까? 하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복수라. 한때는 사랑했던 관계였지만 연구소에서 쫓겨난 이후 서로를 원망했고 이제야 다시 만났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되찾는 것. 그들이 진짜 되찾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커리어, 그들의 명예, 그리고 그들을 배신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하준이 조용히 물었다. 수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다시 시작하자. 우리 손으로 새로운 연구소를 차리는 거야. 하준은 순간 멍해졌다. 우린 연구소에서 버려졌지만 그동안 쌓아온 연구 실력과 경험은 남아있잖아. 우리 힘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어. 더 이상 남의 회사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하준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너 진짜로 할 거야? 응, 진짜로 할 거야. 수지는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을 보자 하준도 서서히 마음을 굳혔다. 좋아, 같이 해보자. 그 순간 하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도 거의 동시에 진동이 울리는 걸 느꼈다. 보낸 사람 연구소 인사팀. 하준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뭐지?
그들은 그 메시지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회사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직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연구소 측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다. 연구소에서는 손을 내밀었지만 이들은 이미 다른 결정을 했다. 다시 연구소로 들어가도 직원들이 수군대는 소리는 어쩔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해. 하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연구소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과거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연구소를 만들기로 했다. 이제 모든 것을 직접 시작할 때였다. 낡은 건물의 한층 임시 사무실. 아직 정식 연구소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컴퓨터 몇 대와 간단한 연구 장비들. 그리고 그들 둘뿐. 여기서 우리가 뭘 해낼 수 있을까? 수진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물었다. 하주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해낼 수 있을 거야. 우린 연구소에서도 최상위급 인력이었어. 지금부터 뭘 하든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해. 우린 이제 우리가 가진 기술로 우리만의 것을 만들 거야. 수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녀의 눈빛도 다시 빛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연구소에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거 봐. 연산 처리 속도가 기대보다 떨어져. 수진이 모니터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로는 한계가 있어. 자금도 부족한데 고성능 장비를 구하는 건 어렵겠지. 하주는 고민에 빠졌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해. 우리가 개발하려는 AI 시스템이 연구소에서 했던 프로젝트와 차별화되려면 좀 더 독창적인 접근이 필요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그들은 밤늦도록 연구에 몰두했다.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쌓여갔고 새벽까지 계속된 토론과 시험이 반복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로 자기 자신들의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다. 밤늦도록 연구를 하던 어느 날이었다. 수진이 무언가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몸을 비틀며 머리를 짚었다. 괜찮아? 하준이 놀라며 다가갔다. 좀 어지러워서. 하준은 반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수진은 하준의 손을 잡고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다. 조용한 연구실 안.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한때 모든 걸 태워버릴 듯했던 감정들. 그리고 그 감정들이 결국 두 사람을 어디로 몰고 갔는지. 수진이 천천히 몸을 뗐다. 미안. 그냥 순간적으로 어지러워서. 아니야. 하주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우린 이제 다시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은 이제 막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위험이었다. 다시 사랑하면 안 돼. 하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감정도 다시 한번 불길처럼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 괜찮을까?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하준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연구소에서 쫓겨난 후 함께 연구를 다시 시작하며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은 것 중 하나가 있었다. 서로를 향한 감정. 창밖은 깊은 밤이었다. 연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작은 이 공간. 모니터의 희미한 불빛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수십 개의 메모지,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연구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다. 긴장된 연구가 끝난 후 찾아오는 짧은 정막 속에서 그들은 오롯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수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 공간에 지금 이 순간 우리 둘밖에 없다는 게 자꾸만 의식돼. 괜찮을까? 수진이 다시 한번 물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하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우린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었잖아. 그는 애써 현실을 다시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주는 답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감정이 전해졌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이 하준의 손등을 스쳤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하준아. 수진이 그를 불렀다. 그녀의 눈빛은 한때 모든 걸 태워버릴 듯했던 감정들을 떠오르게 했다. 하준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이제 다시는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 하준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나도 모르겠어.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근데 한 가지만은 확실해. 수진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 순간만큼은 피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은 천천히 하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하준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조심스럽지만 뜨겁게 서로를 받아들였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을, 애써 외면했던 욕망을 다시 한번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선을 넘고 말았다. 그 밤, 그들은 더 이상 현실을 떠올리지 않았다. 과거의 실수도 불안한 미래도 이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 다시는 멈출 수 없다는 걸. 분류는 다시 시작되었다. 당신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문이 거칠게 열렸다. 수지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그녀의 남편 도경우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불타는 듯했다. 그리고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수진과 하준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수진이 머릿속을 정리할 틈도 없이 도경우는 거친 숨을 내쉬며 다가왔다.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들었어. 너랑 그 자식이 같이 스타트업을 차렸다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설마 거짓말이겠지. 설마 진짜 내가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건 아니겠지. 수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도경우는 냉소를 지었다. 단순한 동업이라고 할 건가? 진짜로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한편 같은 시각 하주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거실 한가운데 그의 아내 윤지혜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프린트된 문서 몇 장과 핸드폰 화면이 띄워져 있었다. 그 화면 속에는 그와 수진이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그들이 스타트업을 차렸다는 뉴스 기사. 이게 대체 뭐야? 윤지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주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혜야, 그건 뭐. 그녀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지. 그 여자랑 다시는 엮이지 말라고 했지.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과 하주는 각자의 배우자 앞에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인간이랑 다시 만나는 거야? 도경우가 쏘아붙였다. 우연이라고? 그냥 사업 파트너라고? 나한테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이야. 우린 그냥 사업 파트너. 도경우는 비웃으며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내려쳤다. 그럼 이 사진은 뭐야? 핸드폰 화면에는 수진과 하준이 함께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설마 이것도 단순한 업무적인 사진이라고 할 거야? 사람들 다 알더라. 너희 둘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내가 어떻게 널 믿어? 너 솔직히 말해. 윤지혜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너 그 여자랑 다시 시작했어. 하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래. 그럼 내가 왜 사람들이 너희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왜 너희 둘이 같이 있는 사진을 보고, 왜 너희가 다시 회사까지 차렸다는 뉴스를 봐야 하는데. 윤지혜는 흔들리는 눈빛을 하준에게 던졌다.
난 너한테 기회를 줬어. 근데 넌 또다시 나를 배신한 거야? 대체 나한테 왜 이래, 하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넌 나한테서 뭐가 부족했어? 왜 또 그 여자야? 도경우와 윤지혜. 그들은 더 이상 두 사람을 믿을 수 없었다. 이제 선택해. 도경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랑 끝낼 거야? 아니면 지금 당장 그 인간이랑 손절할 거야? 윤지혜 역시 같은 말을 했다. 이제 나한테 솔직히 말해. 너 수진이랑 다시 시작할 거야? 하준과 수진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상황을 마주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선택뿐이었다. 이제 우리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조용한 밤, 연구실 안. 하준과 수진은 서로를 마주보며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연구 자료가 쌓여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그 무엇보다도 무거웠다. 작은 연구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컴퓨터 모니터의 희미한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책상 위에는 몇 시간 전까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던 연구 자료들이 널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연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두 사람 앞에 놓여 있었다.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그들은 사랑과 현실, 사업과 결혼이라는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했다. 난 사실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어.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결혼 생활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걸. 하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린 노력했잖아.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난 이미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는 걸. 하준아. 수진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너도 같은 생각이야? 하준은 짧게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똑같아. 난 처음엔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하준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우린 이렇게까지 다시 서로를 원하고 있어. 그럼 그 감정을 외면하는 게 맞는 걸까?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우린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 그렇지. 하준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쌌다. 응. 난 이제 너 없이 살고 싶지 않아. 수진도 천천히 그의 손을 쥐었다. 나도 그래.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린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더 이상 거짓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 정말 이게 내 선택이야? 도경우가 차갑게 물었다.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응, 이게 내 선택이야. 더 이상 거짓말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같은 시각, 윤지혜도 하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역시 난 이럴 줄 알았어.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로를 선택했다. 이혼 후 그들은 오로지 연구와 사업에 집중했다. 그들이 만든 AI 기술은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스타트업이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준은 미소를 지었다. 이미 우리는 성공하고 있어. 왜냐하면 우린 이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수진도 가만히 웃었다. 그래. 우린 이제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지금 투자 계약서만 마무리하면 다음 라운드 투자도 확정될 거야. 하준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빠르게 계약서를 검토했다. 수진도 옆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연구실이 아니라 성공한 스타트업의 공동대표가 되어 있었다. 넓은 오피스, 수십 명의 직원들, 커다란 창을 통해 보이는 도심 전경. 이제 그들은 스타트업 창립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고 이메일이 밀려들었으며 하루에도 몇 건씩 미팅이 잡혔다. 우린 정말 해냈어. 그들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 수지는 하준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우린 정말 행복한 걸까? 이제는 예전처럼 서로에게만 집중할 시간이 없었다. 하주는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려 있었고, 수진도 연구와 경영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춰야 했다. 우린 이제 사업 파트너인가? 아니면 연인인가? 그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둘은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하준아, 우리 괜찮은 거 맞아? 수진의 물음에 하준은 멈칫했다. 무슨 뜻이야? 우리 너무 바빠. 예전처럼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없어. 하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우린 이걸 원했던 거잖아. 사업을 성공시키고 우리가 만든 걸 세상에 알리는 것.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우린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관계를 다시 돌아보자. 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자.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업이 번창했지만 그들이 처음 함께했던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관계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